전국 각지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활기회장이 됐던 서투더울. 그런데 이 서울이 점점 늙고 쪼그라들고 있답니다. 젊은이의 양지 서울도 고령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건데요. 서울도 늙고 나도 늙고 하지만 이분만큼은 극강의 동안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기승전 역사 이야기로 푸짐한 한상 차려보는 시간, 신일고 역사 셰프 김준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역사 맛집.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사실 오늘이 역사 맛집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추석 당일날 추석 특집으로 선생님과 함께 역사 맛집을 이제 개업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는 안타깝게도 생방송이 아니었어서 맞아요. 명절 지내느라 네. 못 왔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은 색다른 목소리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가 그 전에도 한번 특집으로 선생님을 뵌 적이 있었어요. 그랬죠. 현충일 현충일 특집에서도. 특집. 네. 네. 한번 그래도 소개 한번 직접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신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교사 김준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니, 방송 나간 이후에 주변 반응 좀 있었나요? 일단 학교에서 정말 평소와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들이 오더니 쌤, 저 잘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랬더니 라디오 나오셨던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듣는구나 라디오를. 네, 그리고는 뭐 네. 선생님 멋져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또 듣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방송이 아니어도 실제로 정말 멋진 모습을 가진 선생님이세요. 지금 유튜브 댓글장에 와, 오늘 게스트님은 선생님이시네요. 김한구님, 최강동안 막 쌤이다 안녕하세요. 다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저희가 역사 맛집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김준호 역사 셰프라고 저희가 별칭을 좀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역사 이야기로 푸짐한 한상을 차려볼까요? 네, 요즘에는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바로 고령화 사회라는 것이죠. 네. 네, 오늘 조현지 아나운서께서 코너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령화 관련된 고려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뉴스살롱에서도 이제 앞으로 중위 연령이 많이 높아진다. 그리고 70세 이상 혼자가 사는 가구가 많아질 거다. 뭐 이런 뉴스도 전해드렸는데 고령화와 고려장 뭔가 라임을 좀 맞추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요즘 학생들과 대화하려면 라임은 기본입니다. 아니 먼저 이 고령화는 많이들 이제 익숙할 정도로 네네. 이제 접한 이야기인데 이게 또 연결질 수 없는 게 저출산 문제예요. 맞아요. 이 저출산이 요즘 굉장히 좀 심각한. 얼마 전에 이제 통계치에서도 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냈다. 뭐 이러면서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네. 이게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저출산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평균 수명 증가죠. 이 고령화라는 것이 이제 유엔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다음에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기 때문에요. 네. 노인분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출생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빠르게 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죠. 맞아요. 이제 지금 이 추세라면은 한 2026년쯤이면 초고령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사회고요. 네. 나중에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그 시기가 점점 계속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2026년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 고령화 사회를 지금 이미 고령화 사회고요. 네. 이제 앞으로 더 초고령 사회로 빨리 진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좀 꼭 맛봐야 할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네네. 오늘 왠지 그래서 고려장 이야기를 좀 준비하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고려장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이제 동화책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야기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려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크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알고 계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저런 얘기도 있었구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어떤 설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려장 설화인데 분류하기를 이제 문제형이라고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효성이 지극한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고려장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는데 그 신하의 어머니도 이른이 거의 다 되어 이제는 산속에 내다 버려야 할 처지가 되었죠. 그런데 효자 신하는 그럴 수 없다며 차라리 나는 벌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뒤치에 숨겨놓고 나는 이미 고려장 했어 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되죠. 네. 자, 그런데 나라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 중국 사신이 오더니 내가 3가지 문제를 낼 테니 이거를 맞추면 물러가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엄청난 곡물과 그 다음에 공료를 바쳐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세 문제를 냈는데 난 내놓으라 하는 석학들이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였죠. 네. 그 문제가 뭐였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한번 다 같이 풀어봅시다.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구멍이 구불구불한 구슬에 명주실 깨기. 두 번째 문제. 똑같이 생긴 어미말과 새끼말을 손을 대지 않고 구분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아래 두께가 똑같은 나무 위아래를 구분하기. 요거는 어떤 지식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런 그렇죠. 거에 좀 의존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눈썰미가 정말 좋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당대에 내놓으라는 학자들이 아무도 못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이고 어떡하지 하는 근심 걱정 어린 얼굴을 하고 있다가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알아챈 거죠. 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어머니 사실은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듣더니 문제 쉽네. 이러는 거예요. 네. 쉽지 않아. 그랬더니 어머니 쉽다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해답을 얘기해 줍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해답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첫 번째, 그 구불구불한 구멍에 실을 꿰려면 반대쪽에다 꿀을 바르고 개미에다 실을 꿰인 다음에 보내면 그 꿀을 먹기 위해서 개미가 기어갈 것이다. 어머, 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해답을 얘기했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이 먹을 것을 주면 먼저 먹는 말이 새끼 말이고 나중에 먹는 말이 어미 말이다. 이건 진짜 엄마니까 얘기해 주시는 그렇죠. 거네요. 엄마만이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나무를 물에다 넣으면 아래쪽으로 기우는 것은 뿌리 쪽이고 아닌 곳이 위쪽이다. 이 생활의 지혜가 있어야만 맞습니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네요. 네, 이 연륜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신하는 달려가가지고 이 답을 얘기하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그러자 임금이 훌륭하다. 네,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라고 했는데 이 신하가 솔직하게 얘기하죠. 사실은 제가 숨겨놓은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국법을 어겼으니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임금이 내가 어찌 너를 벌하겠느냐. 이번 기회에 그냥 고려장 없애자 하면서 고려장을 폐지하고 잘 살았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왠지 요거보다는 이 뒤에 썰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그런가요? 같은데, 네. 네. 요것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또 하나의 그 설 더 궁금해집니다, 지금. 네. 이 두 번째 버전은 바로 지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옛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를 산중에 가져다 버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70살이 되었으므로 늙은 어머니를 버리기 위해 지게에 지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는 약간의 음식과 함께 지게를 놔둔 채 어머니를 놔두고 돌아왔죠. 그런데 그를 따라왔던 그 손자죠. 할머니의 손자. 네. 아들이 이제 지게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니 그 왜 지게를 다시 가져오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싸늘한 눈초리를 보이며 저도 아버지가 늙으면 이 지게에 지고 와서 버려야 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장이 떨렸겠어요. 네, 그래서 그 말에 크게 뉘우치고는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간 뒤에 잘 봉양했고 그로부터 고려장은 없어졌다. 라는 얘기가 두 번째 버전입니다. 저는 일단 요게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앞에 문제형 그것도 좀 들어보긴 했는데 네. 일단 요 두 가지 설로 고려장이라는 풍습을 사람들이 네네네.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진짜로 있었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이런 법은 없었습니다. 네. 진짜 설화군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역사서를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기는 사람한테 상을 내렸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보면 80 넘은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잔치를 베풀어 축하해 주었다.
라고 얘기하지 갖다 버렸다 이런 얘기는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정말 어디에 나와 있는 옛날의 그런 소설 같은 그런 건가요? 일단 이거는 옛날 그냥 이야기고요. 아, 전해져 이게, 내려오는. 네, 이 이야기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다른 곳에서 전해져 온 이야기가 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각색돼서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었죠. 아,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였나요? 일단 제일 처음 나왔던 문제영 같은 경우에는 그 불교 경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인 그 잡보작경에 나와 있는 기로국조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네.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지게를 지고 간 그 이야기는 중국 책에 쓰여져 있는 건데요. 네. 효자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변형된 이야기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뭐 중국의 효자전이라던가 뭐 불교의 잡보장경의 기로국조 설화 뭐 네. 사실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기로국조의 기로가 옛날에 있던 뭐 한나라 이름이라고요? 그게 실제 존재한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이 기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살펴보면 네. 버릴 기자에 늙을 노자예요. 아, 한자가.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옛날에 기로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늙은 어른들을 갖다 버렸어 라고 하면서 지어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효심을 좀 강조하려고 네네네. 그렇게 했던 게 아닐까. 네. 뭐 요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뭐 앞서서도 이제 그런 구불구불한 구멍이 뚫린 네네네. 뭐였죠? 구슬을 구슬에, 깨는 것들 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도 여기에 똑같이 나오나요? 기록조에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로 바뀐 거.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3문제였는데 원래 기록국에는 9문제예요. 아. 그래서 이게 불교 경전에 있기 때문에 4개는 이제 연륜이 있는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 네. 그 다음에 5개는 불교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4개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문제 중에 2개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중국 효자전 영향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것도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무슨 형이었죠? 그 지게형이었죠. 지게형이랑 내용이 네. 비슷한가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선 지게가 아니라 수레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레가 지게로 바뀌어왔고요. 그다음에 효자전에서는 이제 고려장이 폐지되었다 이런 얘기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장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소설처럼 네네네. 허구라는 건데 맞습니다. 왜 이게 우리가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게 퍼지게 된 걸까요? 이걸 진짜 우리나라 옛날 풍습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이 1882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미국인인 그리피스라고 한 사람이 쓴 책, 바로 은자의 나라 한국이란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에 고려장 풍습이 소개가 돼 있어요. 어. 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노인을 산채로 묻어버리는 고려장이나 그 다음에 산신이나 해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이 있죠. 네. 요게 성행했다라고 이 책에 써놓은 거예요. 마치 사실인 양. 아, 외국인이 이렇게 써놓은 네. 건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고 썼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전해지는 얘기를 듣고 마치 사실인 양 쓴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 사람 전공이 역사학자도 아니고요. 네.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어머나, 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책 한 권으로 꼭 이게 사실이었던 것처럼 네. 그렇게 퍼져 나갔다는 게 참 우프다고 하죠, 흔히들. 웃기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데 그렇다면 사실은 아니었다곤 하지만 네네.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과거의 고려장 이야기가 전한 의미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고려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옛날에 전해지던 단어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이야기의 의미가 아니라 너무 오래돼서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무덤을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아.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고려장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계속 전해져 온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전해진 이유는 부모를 옛날엔 갖다 버렸어가 아니라 결국 이야기의 결말은 전부 다 이래서 고려장은 없어졌다가 결말이에요. 네. 즉 이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가 되어서 내려오는 이유는 이런 풍습은 전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효를 강조하고 이런 교육적인 의미로서 이 이야기를 사용했던 것이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뉴스 보면은 가끔 그런 얘기 들리지 않아요? 그
독거노인들이 고독사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가끔 들리잖아요. 네. 이게 오늘날 현대판 그 이야기, 고려장 이야기와 좀 비슷한 감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부모를 봉양하다가 그쵸. 병든 부모를 맞아요. 봉양하다가 부모도 살해하고 본인도 뭐 네, 맞아요. 죽었다라는 그런 사건 사고 네. 기사들도 가끔 있긴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고려장 이야기가 정말 과거에 이런 풍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논란은 이제는 그만하고 네. 우리 옛날의 어르신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고려장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님 한 번 더 연락드리고 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찾아뵙고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다 자손 대대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김호기님, 쌤 목소리 너무 좋네요. 김한구님, 전래동화처럼 정말 잘 얘기해 주시네요. 옷도 부르니 목소리 너무 멋있으십니다. 라고 얘기하셨고, 또, 뭣도 모르는 양놈, 너가 뭘 하냐? 뭐 이렇게 대신 화를 내주신 분도 계셨고요. 네네. 1644정수님, 역사 맛집이라는 코너 제목 신박합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선생님, 저희 다음 주에도 또 맛있는 역사 이야기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역사 맛집 신일고 김준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김연자 아모르 파티.